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먼 곳까지 떠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내가 사는 대전에 숨어 있는 여행지를 찾아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대전의 중심인 원도심에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여행지가 있었다니. 당장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났다. 대전역에 도착해 지하철역 5번 출구로 나가 고개주차장 쪽으로 가면 등록문화재 168호인 철도청 보급창고 3호가 있다. 1956년에 건립한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 사무소 보급창고로 일제강점기 기술을 적용해 지은 목조 건물이다. 근대 목조 건축물 중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어 희소 가치가 높으며 8.15 광복 후 창고 건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주차장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소재동이 나온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소재동은 일본 철도 노동자 집단 거주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관사 30여 채가 촌락을 이루며 원형을 유지한 채 보존된 곳이다. 건물은 도코노마, 도코바시라, 오시이레 등 일본식 건물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어 건축 및 역사, 문화적 가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이곳에서 60년째 이발원을 운영 중이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60년 전 소재동의 모습을 여쭈어 보았다. 옛날에 내가 60년대 초에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대전시가 둔산동으로 안 갔을 때거든. 그 둔산동으로 안 갔을 때니까 대전 시내만 할 때니까 아주 좋을 때요. 또 여기가 그 뭐냐면은 철도 관사, 철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대전시가 저 둔산동으로 안 갔을 때니까 대전서 제일 좋은 데가 도청 도지사가 대전에 있었잖아. 도청도 대전에 있었고. 그렇게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사는 대흥동 도청 관사가 대흥동에 있었고, 그렇게 도청 도지사 관사가 대흥동이 있고, 거기 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대흥동이 이 주거지역으로는 대흥동이 제일 좋았었고, 그 다음에가 여기 선화동 법원 검찰청이 다 여기 있을 때니까 그 검찰청이나 법원 주변에 검사들이나 판사들 살고 그러니까 거기도 관사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가 여기 철도 관사가 그렇게 좋았다고. 세 번째가 철도 여기 국장들 살고 여기 진지가 얼마 안 되고 그때만 해도 한 60년 전이니까 지금은 오래됐지만은 그때는 아주 좋았어요. 예전 관사는 이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졌는데 전부 다 위에는 기와집이지만 전부 나무로 졌어요. 전부 나무로 져가지고 이 그 뼈대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나무로 져가지고 지붕 석가래 같은 게 말이에요. 전부 다 굵고 또 저기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로다가 그런 걸로 짓고 그랬어요. 등급이 있어. 1등급, 2등급. 1등급은 잘 짓고 2등급, 3등급, 5등급 같은 건 그렇게 잘 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과장이나 계장들은 좀 2등급이나 3등급 이런 데 하고 국장들은 1등급에 살고 제일 쫄병들은 그냥 뭐 5등급이나 이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게 하고 1등급이나 이런 건 크게 져가지고 찔고 크게 졌는데 2등급이나 5등급 같은 건 조금 작게도 지고 잘 짓지를 않았지.
그렇죠. 짓고 나서 변경된 것도 있어. 왜냐하면 좀 부서지고 이런 데는 이제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또 저게 하고 고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1등급이나 이런 건 잘 졌지만은 쫄병도 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그 잘 짓질 않았어. 그래서 먼저 부서졌어. 그런 데가. 그러니까 먼저 부서진 데는 또 벽돌로 싸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짓는 건 다 나무로 짓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근대의 모습이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본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좁은 공간의 가옥들,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 전신주, 보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벽화 등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전 전통 나래관은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9개 종목 보유자의 작품 전시 및 전수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다. 소재동에 왔다면 꼭 한번 들려보길 권한다. 대전에서 벽화로 괜찮은 곳을 개인적으로 꼽자면 중청동 거리미술관, 대동 벽화마을, 서구 매노동에 있는 승산골이다. 승산골의 벽화는 다른 마을들과 달리 여러가지 주제가 아니라 자연을 소재로 꽃과 새, 풍경 등으로 통일되어 있다. 또 체험마을로 주말 농장과 각종 체험 행사가 있어 가족들과 즐기기 좋은 곳이지만 대전 외곽에 있어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좀 먼 거리다. 갑천누리길을 따라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말에 가족 단위로 여행하실 분들에게 추천한다. 중청동 거리미술관은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로 벽화와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넉넉 잡아 1시간이면 마을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며 산책하기 좋고 원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담 없이 올 수 있다. 대동 벽화마을은 대전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문화관광부가 지역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아트인시티 2007 사업과 사업 이후 대전시가 추진한 무지개 프로젝트가 대동의 모습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양한 주제의 벽화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다. 벽화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대전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동 하늘공원이 있다. 근데 나 빼고 전부 커플이다. 조형물인 풍차에도 대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에도 안 보여? 햇빛 때문에 밝아서 너무 난자. 나는 벽화마을 여기겠지 내려가면 여기지. 저 죄송한데 예, 벽화기로도 있는데 벽화요? 바로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은 다 벽화예요. 여기요? 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암사적공원이다. 우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던 곳으로 1991년부터 97년까지 16,000여 편 부지의 장판각, 유물관, 서원 등의 건물을 재현해 98년 4월 17일 사적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이곳은 선생이 말년에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하던 남간정사, 건축미가 뛰어난 기국정, 송시열 문집인 송자대전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 잘 단장되어 있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제격이다.
단청이 화려한 입구를 지나 공원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푸르게 잘 가꿔진 잔디와 나무들 사이로 귀화를 얹은 옛 건물들이 눈에 띈다. 붉은 기둥 홍쌀물 사이로 멀리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명정문에 들어서면 우측의 모든 괴로움을 참아야 한다는 뜻의 인왕각, 좌측에 마음을 밝고 맑게 쓰라는 뜻을 지닌 명숙각, 정면에 마음을 곧게 쓰라는 뜻의 강당인 이직당이 자리 잡고 있다. 뒤편 역시 매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라는 뜻의 심결제와 선현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는 결례제, 정면 사적공원 가장 높은 곳에 우암송시열, 석곡숭상민, 수암건상아를 모시고 봄, 가을로 재앙을 지내는 남간사가 있다. 봉행이 이루어지는 공부방 이름마저도 높은 뜻을 지녔다. 과연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성인을 의미하는 자의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임이 새삼 크게 느껴진다. 명정문을 지나 좌측으로 이동하면 덕포루가 고즈넉한 연못의 운치를 한층 더하고 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근사한 풍경에 마음을 녹여본다. 연못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유물관이 마련되어 있다. 유물관에는 유품과 장서 등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우한 선생님에 대한 문화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같이 북벌을 하자 하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저쪽에 이제 정문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편으로 남간정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곳에 지금 이렇게 사족공원화를 만들어서 공원화를 시켜놨지만 예전에는 거기 이제 남간정사밖에 없었어요. 남간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족공원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족공원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선생님이 그 남간정사를 한 77세 때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건물을 지어서 80세에 기거를 하셨는데 지금 83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이제 기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남간정사가 사실 1683년에 지었어요. 77세 때 지어가지고 83세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정읍에서 돌아가시고 사역받고 돌아가신 후에 이 남간정사로 이제 시신이 옮겨졌어요. 시신을 운구하셔서 그다음에 남간정사에서 한 30여일간 그 상도 치르시고 관도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에서 문상도 받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남간정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남간정사는 사실 그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조경 그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등록문화재 18호 구 충남도청이다. 내가 갔을 때는 장터가 열려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에 장이 열린다고 한다. 충남도청은 충남과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며 대전역과 마주보는 형태로 건물이 세워졌다. 대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던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도청이 내포시로 이전하여 현재 대전 근현대 전시관으로 탈바꿈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곳은 그 옛 충남도청사 건물인데요. 지금은 대전시에서 전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전부 전시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대전 시민대학 강좌를 하는 건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앞에 이 건물 1층에 이곳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전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대라는 것은 1895년 이후를 근대라 하는데 그때 1895년 이때 대전이라는 곳은 정말 작은 그 한촌에 불과했었죠. 그러던 것을 철도가 놓여지면서 경부선 철도 그리고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2년에
충남도청사 건물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전이 정말 지금의 모습으로 클 수 있는 대전 도시의 틀을 만들었죠. 이 전시실 안에는 그래서 대전이 어떻게 도시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공주에 있던 도청을 1932년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신청사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다. 1930년대 모더니즘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청, 한국전쟁 중에는 임시중앙청 건물로 사용되면서 육군본부와 미국 전방지휘사령부가 입주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때 1932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후로 80년 동안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로 사용한 충남도청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2002년도 5월 달에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건물의 그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현관 들어오는 포치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현관과 2층 로비 그 다음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과 아래 위로 그것이 좀 특징이 되어 있고 앞 건물 인면에 보면은 1층과 그 2층 사이에 그 문양이 54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52개가 되어 있으며 그 문양이 좀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앞에 인면 그 건물은 스크래치 타일이라고 해서 재봉선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실선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색깔도 조화를 이루게 잘 되어 있으며 또한 옆면 뒤쪽으로는 적벽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도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충남도 관사촌이 있다. 1930~40년대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위해 조성된 관사촌으로 일제강점기 관사 건축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이들 관사는 형태, 재료, 배치가 균일하며 주위 경관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지금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렀던 충남도지사 공간을 비롯하여 4개 동의 관사와 3개 동의 창고가 남아있다. 방문할 당시 보수공사 중이었고 9월 5일 개방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원더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들이 많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전 지역 최초의 성당이며 6.25 전쟁 당시 선교사와 양민 수백 명이 학살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목동성당, 도산 안청울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되고 옥고를 치렀던 구 대전 형무소 자리에 남아있는 망루, 일제강점기 대전 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인 한전대전 보급소와 일본의 대표적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회사의 대전지점,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조선식산은행 대전지점으로 광복 이후에는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으로 사용되었던 구 산업은행, 순수 민족자본에 의하여 한성은행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대전지점인 조은은행, 경부선철도 부설공사로 인해 일본인 이주가 많아 일본인 아동을 교육하는 소학교 필요성에 의해 건립된 삼성초등학교 교고사, 1929년 철도국장 관사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 지역 근대 건축물 중 개인 소유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뾰족집, 일제강점기 준공된 것으로 초가 지붕을 연상하게 하는 아르누보풍의 부드러운 지붕성이 특징인 대전여중 강당, 현재는 대전 갤러리로 활용 중이고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성당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대흥동 성당, 20세기 중반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근대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주며 199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가 옮겨간 뒤 대전 창작센터로 개관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전 중부 중교로의 차 없는 거리이다.
이곳은 평소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차량이 통제되고 토요 문화마당이 열린다. 곳곳에서 귀와 눈이 즐거운 거리 공연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 직접 판매하는 벼룩시장,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그 중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물총축제이다. 축제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물총을 쏘며 여름의 막바지를 즐기고 버블 파티와 더불어 DJ가 이끄는 EDM 파티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신천에서 왔어요. 신촌에서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총무제 좋아해서 막 찾아보는데 동네에서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다른 지역 알아보다가 네. 부산에서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대전에서 한다길래 대전 와서 수업 듣는 오늘 물총축제 되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되게 물총 쏘면서 되게 즐겁게 사람들 노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되게 재밌는데 춥다 그래도. 제가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추운 거 빼고는 다 재밌어요. 물총을 쏘며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여벌의 옷이 없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 해가 저물고 찾아간 곳은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 스카이로드이다. 스카이로드가 조성된 은흥정이 거리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전의 명동으로 주변에 백화점, 지하상가, 갤러리 등이 집중되어 있어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이다. 스카이로드는 첨단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태어났다. 국내 최초로 설계된 도심 속 대형 LED 영상 스크린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과 첨단 과학 기술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같은 시간 바로 옆 목적교에서는 한여름밤 시민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알려버리는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내 마음까지 적셔주는 것 같다. 힘든 일이 많아 방학 동안에 괴로웠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여유를 되찾고 해결할 용기를 얻은 것 같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무리해서 먼 곳을 여행하기보다 가까운 곳을 찾아 마음을 위로하는 건 어떨까요?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가식은 기본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주먹 불 끄지고 1, 2, 3, 4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부모님의 손을 떠나 멋대로 자유롭게 냉정한 현실 자기관리 필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이만저만 버텨라 꿋꿋하게 살